발룡인수 한의원의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소프레신과 신장에서 물 재흡수, 아쿠아포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바소프레신의 수분 흡수와 체익량 유지 기전. 바소라는 건 이제 혈관이라는 뜻이고 프레스는 압박하는 거죠. 바소프레신은 체내의 혈액량이 줄었을 때 발동하는 호르몬 기제다. 바소프레신 일종의 펩타이드로 원명은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AVP라고 한다.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거나 일어난 세포 단위에서 탈수가 이어지면 발동한다. 그래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죠.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혈액이 단 1, 2%만 더 진해져도 이미 시상하부는 그 변화를 감지한다. 삼투압이 상승하면 시상하부의 오스모 리셉터, 오스멜러티, 삼투압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죠. 세포가 미세하게 수축하고 세포막은 이온체널이 활성화되면서 탈분극이 시작됐다. 이 전기적 신호는 마그노셀룰라 뉴런을 따라서 전달되고 시상하부의 큰 세포죠. 칼슘 유입이 증가하면서 바소프레신 혈류로 분비된다. 이 반응은 수분 안에 일어나는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항상성 조절 기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삼투압만이 전부는 아니다. 혈량이 감소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 경동맥과 대동맥궁의 압력 수용체가 그 변화를 감지한다. 평소 시상하부를 억제하던 신호가 약해지고 그 결과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농도 조절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방어 반응이 작동되기 시작한다. 한약으로 하면 이제 소음병이죠. 상한론에서 저혈량 상태가 되면 하이포볼레믹 되죠.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한다. 생성된 안지오텐신 2는 시상하부를 직접 자극해서 바소프레신 분비를 더욱 증폭시킨다. 동시에 갈증 준추도 활성화된다. 갈증이 굉장히 일어나죠. 그리고 심장도 박동도 빨라지고 소음병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알도스테론은 사상의학상 비준하부 원리인 나트륨, 소디움의 소금이죠. 관여하는 소양화의 작용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이는 소디움을 떨어뜨리지 않게 함과 동시에 뇌의 신호를 보내서 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항진시킨다. 이는 태양화의 과정이다. 태양화는 순수한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고 소양화는 소디움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이용한 물의 유지라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체액을 보존한 동시에 외부에서 물을 섭취하도록 만드는 이중 전략이 작동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바소프레신 상승한다. 통증, 저산소, 저혈당, 수술 같은 급성 자극은 림빅 시스템 변연계죠. HPA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죠. 함께 CRH와 함께 바소프레신을 분비시킨다. CR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이죠. 이때 바소프레신은 단순한 항이뇨 호르몬이 아니라 전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 내분비 조절자로 기능한다. 이런 태양화는 스트레스와도 연결다. 태양화라는 건 항상 스프링처럼 튈 수가 있는 것이다. 봄의 기운이죠. 그래도 봄이 영어로 스프링 아닙니까? 과도한 긴장성 상태의 탄력성이 그 몸 안에 유지되고 있다. 태음인이 평소에 느긋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흥분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태양인은 귀로 훨씬 이청천시하니까요. 훨씬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에 대해서 반응한다. 태음인이 코로 냄새 맡으면서 사유하고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도량을 하는 것과 달리 태음인의 의식세계는 사물에 대해서는 매우 넓게 귀를 열고 받아들인다. 바소프레신의 생성, 시상하부와 시삭상의과 방실에게 있는 마그노 셀룰라 뉴런이 바소프레신을 합성한다. 이곳에서 생성된 AVP는 축삭을 따라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이동해서 필요할 때 혈류로 방출된다. 옥시토신이랑 같이 뇌하수체 후엽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VN에서는 또 다른 파보셀룰라 뉴런이 존재한다. 파보라는 거 이제 작은 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바소프레신을 뇌하수체 전엽으로 해서 V1B 수용체를 통해서 ACTH 분비를 촉진한다.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죠. 이 경로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HPA 엑시스 축의 일부다. 즉 바소프레신은 코티졸 분비 조절에도 관여한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를 이제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V1B 수용체는 바소프레신 V1B 리셉터, 유전자명으로는 AVPR1B로 과거에는 V3 수용체로 불렸다. 그 분포는 뇌하수체 전엽. 특히 코티코 트로피셀
일부 뇌의 영역, 스트레스와 행동 관련 영역, 췌장 베타세포 등에 있다. 이는 ACTH 분비를 증가시킨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죠. 또 바스포레신은 뇌 안에서 V1A 수용체에 작용한다. 이 경로는 사회적인 행동, 예측 행성, 파트너 유대와 관련된다. 바소프레신은 단순히 체액 조절자가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신경 조절 물질이다. 그림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만다. 시상으로 만들어진 신호는 단지 신장으로만 가지 않는다. 그것은 스트레스 축을 조절하고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면서 생존 행동을 통합한다. 결국 바소프레신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하나는 말초에서 물을 보존하는 호르몬이고 다른 하나는 중추에서 행동과 스트레스를 조율하는 신경 조절자다. 그래서 AVP는 단순히 항이뇨 호르몬이 아니다. 그것은 뇌에서 시작해서 전신을 지휘하는 통합 조절 신호다. 바소프레신 생성을 자극하는 요소는 혈류량, 혈장 삼투압과 출혈. 바소프레신 생성 자극 요소는 혈류량 부족과 염도 상승으로 인한 삼투압의 변화로 반응하는데 출혈이 심해지면 상황은 더 극적이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바소프레신은 대량으로 분비된다. 물이라도 피가 이제 물이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바소프레신 올려야죠. V1A 수용체를 통해 혈관 수축시키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혈압을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 삼투 조절보다 혈역학적인 안정이 우선이다. 결국 바소프레신의 초기 활성화는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민감한 신호는 혈장 삼투압 상승이고 다음에는 혈량 감소다. 그리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혈관 수축 반응으로 전한다. 교감신경계 활성화시킨 거죠. ACTH, 아까 말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처럼요. 몸이 조금이라도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 아직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 이미 바소프레신은 분비되고 있다. 체의 균형은 의식보다 먼저 신경 내분비 시스템에서 조용히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 바소프레신은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나 펩타이드다. 체내에서 혈류량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소디움 농도가 올라간다. 체내 소금 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원래 양의 현상이다. 그러나 수분이 과도하게 탈수가 되면 인체는 최소한의 염분을 유지시켜서 수분만 내보내고 소디움을 배설시키지 않는다. 마라톤 선수가 땀을 흘리고 나면 혈중 소금 농도가 오히려 농축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다. 소변도 농축돼서 좀 진하죠. 노란색으로 냄새나고. 탈수 일어나면 여튼 소디움 상승으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이런 삼투압의 상승을 기계적으로 느낀다. 압력 수용체가 이를 감지해서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물의 배설을 억제하고 물을 재흡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의 기제다. 사상학적으로는 태형화의 기제이다. 몸이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상하부는 반응하고 있다. 이것이 바소프레신의 출발점이다. 바소프레신의 작용 메커니즘. 바소프레신 심장에 작동하기 전에 먼저 뇌에서 만들었다. 시상하부 깊은 곳 슈프라노 옵틱 뉴클레우스와 파라벤트리큘라 뉴클레우스에 있는 거대한 신경세포 매그노셀룰라 뉴런이 바소프레신을 합성한다. 마그노라는 건 이제 크다는 뜻이죠. 여기서 프레소피신 형태로 만들어지고 가공 과정을 거쳐서 활성 상태 바소프레신이 된다. 이 신경세포는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가 아니다. 이들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축석을 따라서 뇌와 수체 후역까지 직접 운반한다. 마치 전선이 아니라 파이프처럼 연결된 구조다. 삼투압이 조금 올라가도 이 뉴런을 즉시 반응한다. 세포가 미세하게 수축하고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탈분극이 일어나면 칼슘 채널이 열리고 축석 말달에서 바소프레신이 혈류로 방출된다. 그 순간 뇌는 결정을 내린다. 물을 보존하라고 명령한다. 후엽에서는 시상하부 후엽이죠. 혈관 속으로 들어간 바소프레신은 전신을 순환하면서 신장 집합관으로 향한다. 거기서 V2 수용체를 통해서 물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이때 태형화 바소프레신과 소양화 알도스테론이 공동작용을 한다. 하나는 물을 빨아들이고 하나는 소금을 빨아들인다. 바소프레신 역할은 직하권이다. 바소프레신 신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곳은 집합권이다. 정확히 말하면 집합권은 프린시팔 셀이다. 프린키피아가 뭐 중요한 그런 거죠. 예, 약간 교장,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그런 거죠. 중요 셀. 예. 이 세포 기저막층에는 V2 수용체가 있고 바소프레신이 여기 결합하면서 모든 반응이 시작된다. 바소프레신이 V2 수용체에 붙으면 GS 단백질 활성화되고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작동한다. 그 결과 세포 내에서는 사이클린 AMP가 증가되고 프로틴 키나제 A가 활성화된다. 이 PKA가 아쿠아포린2를 인산화시키면서 아쿠아포린이란 것은 아쿠아가 물이란 뜻이죠. 세포막이 존재하면서 물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인산하면서 세포 내부에 저장됐던 수분 통로 단백질이 에피칼 멤브레인으로 이동한다. 에피칼은 꼭대기에 있는 뜻이죠. 예.
원래 집합관은 물이 잘 통과하지 않는 구조다. 그럼 바소프레신이 작동하는 순간 집합관은 물에 대해서 투과성이 높은 구조로 바뀐다. 세포막에 삽입된 아쿠아포린 2를 통해서 세포 속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마소레터럴 쪽에 아쿠아포린 3, 아쿠아포린 4를 통해서 간질과 혈관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물은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고 소변은 농축된다. 하지만 바소프레신의 역할은 단순히 물 통로를 여는 것에 그치한다. 이 호르몬은 신장 수질의 삼투구 배 자체를 강화된다. 유레아 트랜스포터인 UTA1과 UTA3를 활성화시켜서 수질 간질의 삼투압을 높이고 상위가 그 NKCC2 기능을 강화해서 NKCC는 N 나트륨이죠. K 칼륨, C는 클로라이드 염소죠. 나트륨, 칼륨, 염화 공동 수용체. 나중에 C는 코트랜스포터입니다. NaCl 소금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이로써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 시스템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카운트 커런트는 이제 커런트는 흐름이죠. 역류되는 거죠. 예. 즉 바소포레신 물을 이동시킨 동시에 물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적으로 아쿠아포린2를 막에 삽입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쿠아포린2 유전자를 발현 자체를 증가시켜서 농축 능력을 강화한다. 만약 바소프레신이 부족하면 집합관 물을 재흡수하지 못해 소변은 묽어지고 대량으로 배출된다. 소음인 이 그렇죠. 태음인이 이것이 센트럴 다이아베트 인시피도스다. 요봉증, 당뇨로 인한. 반대로 바소프레신이 과도해지면 물이 지나치게 재흡수되고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SIADH다. 신드롬 오브 인어프로프리에이트 안티 인비주얼 호르몬 부족죠. 결국 집합관에서 바소프레신 역할은 단순한 항인효가 아니다. 집합관은 물에 대해서 열어두냐 닫아두냐를 결정하는 스위치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체액 항생성 중심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신장에서 무릅쓰는 바소프레신과 알도스테론. 신장에서 무릅쓰고 관여하는 역할은 위에 전제했듯이 소양성의 알도스테론과 태양성의 바소프레신 두 가지가 있다. 알도스테론 호르몬이고 바소프레신은 펩타이드다. 저는 이것도 몰랐는데 호르몬 둘 다 호르몬인 줄 알았네. 근데 둘은 속도가 다르다. 바소프레신은 펩타이드라 바로 작용을 한다. 집합관에 작용해서 막투화성을 변경시켜서 바로 소변에 있는 수분을 체내로 바로 들어오게 하면서 소변을 농축시킨다. 알도스테론과 달리 즉각적인 작용을 한다. 이에 반해서 알도스테론은 속도가 늦다. 뇌에서 혈류를 타고 도착한 AVP는 집합관 주세포 기점막에 있는 V2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 수용체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PCR이다. 결합이 일어나면 GS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작동한다. 그 결과 세포 내 사이클릭 AMP 농도가 빠르게 상승한다. 사이클릭 AMP는 단순한 신호 분자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물을 보존하라는 세포 내부의 명령이다. 사이클 AMP가 증가하면 PKA 프로틴 키네이즈 A가 활성화되고 세포 안에 저장됐던 아쿠아포린2 소포가 세포막으로 이동한다. 이 소포들은 에피칼 멤브레인과 결합하면서 아쿠아포린2 수분 통로를 삽입한다. 이는 물을 통과시키는 두 번째 단백질이다. 아쿠아는 물이고 포린은 통로 단백질, 채널 프로틴이다. 2는 아쿠아포린 패밀리 중 두 번째 유형. 아쿠아포린2와 리셉터 수분 재흡수. 원래 집합관은 물이 잘 통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쿠아포린2가 삽입된 순간 세포막은 물에 대해서 투과성을 갖게 된다. 이제 소변 속의 물은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아쿠아포린2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세포 기점막 쪽 아쿠아포린3와 4를 통해서 간질과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이 모든 과정은 유전자 전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준비되었던 단백질을 즉각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즉각적인 운영자, 다이나믹 오퍼레이터라고 불린다. 몇 분 안에 집합관의 물 투과성은 완전히 바꿔버린다. 결과는 단순하다. 소변은 농축되고 체내 수분은 보존된다. 바소프레신 신장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작동 모드를 전환시키는 스위치란 것이다. 바소프레신 방광 수축에 대한 역할. 바소프레신은 소변을 억제하니까 우회를 하면 방광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착오할 수가 있다. 아니죠. 프레스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다. 이전에 그래서 태양화와 소양화는 방광의 수축을 의미한다는 전체적인 운기론을 설명했다. 태음인 같은 경우 방광이 이완되죠.
소양화는 M2의 작용으로 방광후 확산을 막는 것이고, 태양화는 바소프레신의 작용으로 방광 확장을 시키는 베타 아드레너직 3 수용체는 완전 반대의 역할을 한다. 이 그림 바소프레신 신장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방광 후 변육은 니트로스 머슬 표면에는 V1A 수용체가 준다. 바소프레신 수용체에 결합하면 GQ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다음 단계는 포스포 리페이지 C 활성화다. PIP2는 IP3와 DAG로 분해되고 IP3는 세포 내 저장고에서 칼슘을 방출시킨다.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상승한 순간 평혈근은 수축 모드로 전환된다. 결과는 단순하다. 방광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된다. 이 작용은 V2 수용체를 통한 신장의 수분 재흡수와는 전혀 다른 경로다. 신장에서는 GS, 사이클릭 AMP, 아쿠아포린 2 경로를 쓰지만 방광에서는 GQ, IP3, 칼슘 경로를 사용한다. 즉 같은 호르몬이나 수용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리적인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이다. 야간류 치료에 사용되는 데스모프레신의 효과는 방광 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효과는 신장에서 소변 생성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방광 수축은 부차적이며 생리적 농도에서는 제한적이다. 고농도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야 의미 있는 긴장도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 바소프레신 단순한 항이용 호르몬이 아니라 수용체에 따라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방광을 긴장시키면서 신장을 통해서 물을 보존하는 다면적인 조절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방광 확장에 관여하는 베타3 아드레너직 수용체의 역할과 상반된다. 베타3, 베타 효연제에는 앞에서 말한 베타미가와 같은 약물들은 방광 확장을 하는 태음 성향이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뜻 써야죠. 바소프레신은 이와 반대로 태양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음인 약물이다. 그래서 태음인들에게는 바소프레신이 적용돼야 야뇨가 줄어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